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명노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학술회의에 초청해 주신 한국성년후견학회와 박윤환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고요. 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2013년 9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2015년 11월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권익공호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먼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즉 성인 발달장애인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요구 기준으로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수행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리고 후견 법인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발굴, 그리고 후견 심판 청구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청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청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관련된 업무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활동 및 관리 및 감독 총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중앙센터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공후견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센터, 지역센터 모두 유사한 역할을,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 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 자문, 그리고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심판 청구 지원, 후견 개시 이후의 사후 절차 지원, 그리고 활동 관련 상담, 간담회, 사례회의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후견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공공후견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 법인이 있습니다. 공공후견 법인은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위한 공공후견 법인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두 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된 역할은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후견인 후보자 목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활동 관리 및 감독 지원인데요. 이게 여기서 후견 법인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후견인은 제3자 후견인입니다. 부모 후견인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현재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공공후견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판 청구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는 심판 청구 지연이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심판 청구 지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 청구 신청을 한 지 1년이 넘도록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심판 청구 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후견인 후보자의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견인 후보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견인 후보자가 없어서 청구 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후견인 후보자 발굴을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후견인 후보자 모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후견 법인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하고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결국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후견인 후보자로 활동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주변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군구에서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을 사람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편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를 담당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견법인은 상당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인력과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후견 업무 담당자가 센터당 1명에서 1.5명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를 구하기 쉬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후견인 후보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교육의 기회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후견 법인의 열악함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후견 법인별로 연 1회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 후견이라는 대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공후견 법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법인 후견의 역할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신청 접수 그리고 후견 심판 청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심판 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을 대리해서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업무가 가능한 것은 중앙센터뿐입니다. 현재 중앙센터에서만 심판 청구 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변호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심판 청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공공후견 지원 사업 내용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보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오는 고정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어떤 업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지연되고 심한 경우에는 기각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청구의 문제입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서는 특정 후견을 이라는 유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정 후견은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2차 재청구, 3차 재청구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후견이 후견인에게 취소권이 없고 그리고 신상에 관한 결정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재청구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한정 후견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법원에서 한정 후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후견 기간을 늘리는 것도 사실 특정 후견의 개념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후견 유형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서는 특정 후견이라는 유형만 사실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년 후견 제도의 원칙이라든가 이념을 고려할 때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사물을 후원하는 특정 후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견 기간 종료 전에 지속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견인 활동 비용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점 때문에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상 특정 후견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소비 지출 성향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취소권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까 치매 공공의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에 현 제도화에서 장기적으로 피특정 의견인을 공공의견 지원 사업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한정 의견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공공의견 지원 사업 내에서 한정 의견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후견인이 부모님인 경우에 엄격하게 한정 의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과거에 여러 차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후견 사무의 내용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그리고 피후견인의 연령 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특정 후견인에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대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재청구 혹은 3차 재청구 단계 이후부터는 한정 후견 심판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가정법원이 지적장애인의 후견인이 낸 한정 후견 종료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탈시설과 특정 의견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탈시설, 즉 시설 퇴소 및 거주 이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의견인에게 대리권 행사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특정 의견인의 권한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지자체 쪽에서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의 문제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의견 지원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고려할 때 소득 기준을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보수 현실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치매 공공의견 지원 사업 쪽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치매 공공의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의견인 활동 비용이 월 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의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후견인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활동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후견인 후보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현재 발달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의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공공의견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역할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근거해서 공공의견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견 전문기관 설치입니다. 현재 가정법원은 업무가 과중하고 그리고 심판 기능에 더해서 감독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긴데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심판 기능은 가정법원이 맡고 그리고 전담법관을 두고 그리고 감독 기능은 별도의 후견 관련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후견청에서 감독 기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